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여러분, 지옥고라고 들어보셨나요? 지하 옥탑 고시원의 줄임말로 청년들의 주거난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단어인데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에서 내 집 마련, 직업을 포기한 5포세대. 이제는 다른 것들까지 포기하며 청년들은 M포세대로 확장 중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의식주 중 하나를 포기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주거난을 겪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국민이 쾌적한 삶을 영위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은 최소 주거 면적이 14제곱미터, 약 4.2평이며 방 1개와 상하수도 시설이 완비된 전용 입식부엌 및 전용 수세식 화장실과 목욕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 안전성과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와 방열, 방습의 양호한 재질로 지어야 하고 방음, 환기, 채광, 난방이 잘 되어 있어야 하며 악취나 대기오염 등 환경 요소도 적합하면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여야 하죠. 이런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청년 가구는 10%에 육박하면 물론 심지어 주택이 아닌 열악한 환경에 사는 청년들은 더 많습니다. 지역구를 포함하여 주택이 아닌 기타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것을 뜻하는 주거 빈곤율은 1995년부터 2015년까지 46.6%에서 11.6%로 떨어지는 동안 서울 1인 청년 가구의 주거 빈곤율은 1995년 58.2%에서 2000년 31.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올라가며 최근 37.2%로 오히려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주택이 아닌 거처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고시원이나 고시택. 그리고 이들의 평균 면적은 겨우 13.5제곱미터로 최저 주거 기준에 못 미치는 수준이죠. 면적 외에 다른 조건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한 사람 겨우 누울 만한 좁은 공간에서 청년들이 과연 자신의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렇게 상승하는 집값 속에 임대료까지 같이 올라가니 부모 세대까지 힘들어지며 대학생, 취준생 등 소득이 없는 자녀들에게 마땅한 거처를 마련해 줄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안식처로 둔갑한 피난처, 지옥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실 곳은 지하 반지하입니다. 원래는 1970년대 방공호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하 반지하방을 저소득층이 집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의 월세방으로 부각되기 시작하죠. 문제는 월세가 저렴한 만큼 구조가 엉망이란 점인데요. 우선 화장실의 높이가 170cm 이하라 머리 부딪히기도 쉽고 수압이 매우 낮아 역류하는 곳도 많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좌변기 있는 부분에만 계단을 만들어 높여놓은 곳도 많은데 역시 머리 조심은 물론이거니와 헛디디면 낙상사고가 날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구조입니다. 게다가 지하인 만큼 환기가 힘드니 당연히 공기는 안 좋을 수밖에 없으며 습기 차는 건 기본이고 빨래 넣을 자리도 녹록지 않습니다. 축축한 지하방이니 바퀴벌레가 꼬이는 경우도 당연히 많고요. 반지하의 경우는 환기나 습기 면에서 조금 더 나을 수는 있으나 창문이 사람 다리 높이에 있다 보니 자동차 배기가스는 물론 담배꽁초, 노상방뇨 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로는 여름에 창문 열고 방에 누워있다가 밖에서 누가 뱉은 침을 맞은 적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또 사람들 시선으로 사생활 보호가 안 되며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치안도 큰 문제이기 때문에 창문이 있지만 잠궈놓고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두 번째로 보실 곳은 각종 드라마에서 가난한 주인공의 집으로 나오는 곳으로 전망이 좋고 탁 트인 옥상을 넓은 테라스처럼 사용할 수 있어 한때 가난한 청년들의 로망이 되기도 했던 옥탑입니다. 옥탑은 집이 넓은 경우도 있어 룸메이트를 구해 같이 살기도 하며 특히 넓은 테라스를 이용해 빨래를 말리거나 바베큐 파티하기에도 좋죠. 하지만 심각한 외부 온도 노출로 인해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시원하니 계절에 따라 더위나 추위를 타는 사람들이 살기 매우 힘듭니다. 특히 컨테이너 등으로 지은 옥탑방은 여름에 천장 판넬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면서 차라리 밖이 바람이라도 부니 더 시원할 경우도 많고요. 그렇다고 에어컨을 키자니 전기세가 부담되면서 굳이 월세가 저렴한 옥탑으로 이사온 메리트가 사라지는 거고요. 또 보통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오르내리는 것만 해도 큰 일이며 각종 날림 공사로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해 무거운 것 반출입이 어려운 곳도 태반이죠.
지옥을 살 만한 보증금마저 없으면 밀려나는 곳이 보통 고시원입니다. 장점이라면 일반적으로 보증금이 없고 월세가 굉장히 저렴하며 관리비 및 전기, 수도세도 보통 안 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메리트가 크죠. 밥과 김치 및 일부는 라면까지 제공하여 식사 걱정을 덜어주는 곳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생활 여건은 최악인 곳이 많죠. 우선 월세 자체는 저렴하지만 그만큼 집이 굉장히 좁습니다. 1인용 침대가 생활 공간의 절반을 차지하는 곳이 태반이니까요. 그러니 2012년에 조사한 결과에서는 신촌에 있는 2평 남짓한 한 고시원방의 평당 임차료가 부의 상징이었던 타워 팰리스의 평당 임차료보다 더 비싸다는 웃지 못할 결과까지 나왔으니까요. 특히 창문이 없는 먹방의 경우 밤낮 구분이 힘들 정도이며 심지어 기분이라도 내기 위해 인공 창문을 만든 청년도 있을 만큼 답답한 느낌이 강한데요. 앞으로 서울에 들어오는 고시원은 창문을 의무 설치해야 하는 주거 기준이 추진 중이나 현재 고시원들의 창문이 있는 방은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먹방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오히려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겠네요. 게다가 창문이 채광만 되지 통풍은 전혀 안 되는 곳이 부지기수죠. 또 에어컨이 중앙 냉난방식으로 되어 있는 고시원들도 많은데요. 이런 곳은 고시원 주인이 짠돌이거나 같은 고시원 사는 사람 중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 있으면 환기가 안 되는 방 안에서 찜통처럼 지내야 하기도 하고요. 대부분의 고시원이 화장실, 샤워실, 부엌 및 세탁시설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침에 바쁜 시간에는 샤워실, 화장실이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있는 방도 있지만 이런 곳 역시 임차료는 확 올라가게 되고요. 공간도 좁고 통풍도 안 되니 빨래에서 냄새나는 일이 다반사이며 화재 등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안전성 문제가 있는 곳도 많습니다. 결정적으로 고시원 생활에서 가장 힘든 것은 방음. 침대가 있는 쪽 옆방에서 작게 통화하는 소리까지도 들릴 만큼 방음이 안 되어 밤잠 설치게 되면서 고시원 주민들끼리 감정 상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나오고 있죠. 특히 불법 건축된 옥탑방이나 고시원 등은 주택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 역시 신중하게 고려해 봐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청년들, 특히 수입이 적고 시간도 부족한 대학생들의 거처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요. 높이 솟은 부동산 가격 때문에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임차료가 오르는 점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로는 대학 인근 임대인들의 과한 욕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아산에 있는 대학가 원룸들은 월세를 받지 않습니다. 대학생들을 위한 주민들의 배려일까요? 아니죠. 이들은 연세로 받습니다. 왜냐면 방학 때는 대학생들이 집에 내려가면서 방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중에만 계약하고 그러면 공실이 나게 되니 방학 기간까지 뜯어먹기 위해 연세로 계약하는 거죠. 이런 악덕 집주인이 한둘이면 그곳을 피할 수 있지만 아예 지역에서 담합하여 다 연세로 받으니 집이 멀고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도 실패한 대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들까지도 임대인들에게 복비를 받아먹고 살고 있으니 방학 때 공실나면 임대인이 곤란하다고 실드를 쳐주고 있으며 이런 잘못된 행태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대학에서 충분한 기숙사 시설을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덜기 위해 기숙사 조성을 하는 것조차 지역 주민이 엄청나게 반발하면서 막고 있습니다. 한양대에서 조성하기로 한 기숙사는 착공이 미뤄진 상태이며 심지어 고려대의 경우는 5년째 발이 묶인 상태이죠. 지역 주민들의 생계가 위험하다는 헛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10평도 안 되는 허접한 방을 대학 인근이란 이유로 50만원 안팎의 비싼 월세를 받아 처먹어 왔으면서 그걸 못하게 되니 생계가 위험하다고요?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럼. 당신들 몇 명이 불로소득을 많이 얻기 위해 많은 대학생들과 그들의 부모까지 수십 년간 희생해 왔는데 아직도 탐욕을 멈추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보다 반값으로 줄여도 최저 생계비의 몇 배나 되는 수익을 얻으면서 무슨 생존권 타령인가요? 기숙사는 통금 시간도 있고 방도 공유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아 자유를 만끽하면서 자취도 하고 싶어하는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학교 인근이라고 가격 담합해서 다른 곳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집거리와 방학 중 사용하지 않을 때까지도
임대료를 받아먹으려 연세 계약을 하는 등의 거머리 같은 행위를 하면서 기숙사에 4~5배나 되는 월세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도무지 감당할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죠. 지들이 가격 및 시설 경쟁력을 갖출 생각은 안 하고 욕심에 눈이 멀어 그동안 지들에게 수익을 안겨주던 대학생들의 혜택까지 지역 이기주의로 막으려고 하는 것일 뿐, 이딴 거머리들의 편의는 봐줄 필요 없이 아예 대학교에 기숙사 비율을 40~50%까지 올리는 등 법적으로 못을 박아서 대학생들의 주거를 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현재 나와 있는 대안으로는 조금 더 주거 환경이 좋다고 말하는 쉐어하우스가 있으나 모르는 사람과 한 방을 써야 할 경우 사생활 보장이 안 되며 생활 패턴도 맞춰야 하는 통금 시간 없는 기숙사일 뿐이죠. 하지만 가격은 기숙사에 비해 비싸고요. 개인실에 사는 경우는 조금 더 시설이 좋은 하숙집의 개념으로 임대료 역시 저렴하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추천할 만한 대안은 아니네요. 두 번째 대안으로는 그나마 저렴한 원룸방이 있는데요. 통계를 보면 서울 주요 대학가에 있는 33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시세는 보증금 1,000만원 기준 월세 54만원입니다. 도저히 지옥고를 대체할 만한 가격이라고 볼 수 없겠네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에게만 임대하는 청년주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할 뿐더러 경쟁률도 만만치 않습니다. 신축에서 살 수 있다는 메리트는 있으나 월세가 심지어 78만원이나 되는 곳도 있을 정도로 매우 비싼 만큼 역시 지옥고의 대체제로는 볼 수 없는 거죠. 대학생의 경우 가장 만족스러운 대체제는 기숙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 4년제 대학 33곳의 기숙사 수용률은 평균 14% 정도로 매우 낮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고, 역시 다른 사람과 같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생활 보장이 어려우며 생활 패턴이 다른 문제, 통금 시간 등으로 자유가 제한되는 일이 있죠. 하지만 평균 13만 3천원 정도의 월세는 지옥고에 비해서도 절반 이상으로 저렴하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크고, 일반적으로 학교 내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통학시간이 매우 절감되며 교통비 부담이 없다는 장점은 이런 단점들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합니다. 그 외에도 신혼부부 영상에서 말한 청년들을 위한 매입 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과 대학생을 위한 공공기숙사, 중소기업 청년들을 위한 전월세 보증금 대출 및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등 여러가지 청년들의 주거지를 보장해주는 대안들이 있으며, 이는 청년분들이 정리해서 한 번에 보기 편하게 추후 따로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가장 시급하게 보장해야 할 것은 주거지입니다. 하지만 이전 집값 폭등 영상에서 말했듯 비정상적인 상승세로 인해 생겨난 집값 거품은 비소비 지출 역시 비정상적으로 늘어나게 했고, 청년의 절반에 가까운 48%가 결혼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가장 큰 문제로 내 집 마련을 꼽게 만들었죠. 이로 인해 3포세대, 5포세대를 넘어 M포세대라는 말까지 만들어내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집값은 임대료 역시 상승시켰으며 매년 고정적으로 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임대료로 인해 청년들의 소비는 더더욱 줄고 삶의 질은 떨어지는 등 꿈을 잃어가며 하루하루 살기 바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청년들에게 지하 옥탑 고시원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떠밀리고 떠밀려 어쩔 수 없이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나라의 슬픈 단면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져갈 청년들의 주거 보장은 비단 청년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모 세대까지 부담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죠. 이를 위한 당장의 정책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혜택을 받는 수요가 한정적이고 그 기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미래까지 대비하는 거시적인 시점으로의 부동산 개선이 필요하며, 그 개선의 핵심인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지옥 같은 지옥고에서 청년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수경기 활성화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집값 정상화는 하루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방해하는 많은 호도기사들과 투기꾼들의 선동을 막기 위해 저희 라이트하우스에서는 항상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 꾸준히 시청해주시면서 집값 정상화의 그날이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